당신이 평생 동안 해온 성생활 방식이 노년기에 친밀감을 잃게 만든 진짜 이유라면 어떨까요? 72세 박정우 씨는 은퇴한 후 이혼을 겪었고 오랜 시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오랜만에 다시 친밀한 관계를 시도했지만 그의 몸은 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상대방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박정우 씨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고장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해온 이정민 박사입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친밀함을 회복하며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배우지 못한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중요한 친밀 관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0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60세 이후에 많은 남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겪는 문제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친밀함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순간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욕망과 신체의 반응이 일치했고 따로 계획하거나 말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 즉흥성은 친밀감의 설렘을 더해주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시절처럼 아무 준비 없이도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남성들은 고개를 떨군 채 들어옵니다. 병에 걸린 것도 다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문 닫힌 방 안에서의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채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은 파트너와의 친밀한 순간을 시도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약해졌다고 느끼고 부끄러워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후로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조용히 고통을 감춥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69세 김성호 씨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었고 오랜 홀로 생활 끝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어느 날 관계가 육체적인 단계로 넘어가려던 순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는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그는 그 자리를 피하며 핑계를 댔고 이후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은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남성성이 한 조각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나이 들어서의 친밀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한밤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이하, 감정적 안정까지 위협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부터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피합니다. 파트너와 멀어지고 정서적인 단절은 외로움과 오해를 불러오며 결국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즉흥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친밀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0대에는 생물학적 반응으로 가능했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의도, 대화, 준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획된 친밀감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에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혈류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방해가 되는 약물을 피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무엇보다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면 과정 자체에서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진실을 무시하면 단순한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준비 없이 무리하게 성생활을 시도하다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급격한 혈압 저하를 겪은 남성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신체 활동입니다. 그건 역시 존중이 필요합니다. 20대처럼 접근하면 자존심만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미망인들과 대화한 적도 많습니다. 남편들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말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의사에게 상담 없이 혈압약과 기능 강화제를 함께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노화가 게임의 룰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노년의 친밀감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깊어지고 불안은 사라지며 만족감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다시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30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혜롭고 단단해진 당신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단절감이나 답답함,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안전하며 강력한 친밀함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낡은 기대를 놓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긴급한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의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심장 건강의 경고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발기 상태는 당신의 심장 건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도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60세가 넘었고 최근 발기나 유지에 변화가 느껴졌다면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건강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단지 부끄럽고 불편한 침실 문제로만 여깁니다. 농담으로 넘기거나 조용히 외면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성적 반응이 아니라 심혈관계 전체를 반영하는 매우 민감한 혈류 반응입니다. 이 혈류가 둔해졌다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7세의 박영호 씨가 기억납니다. 그는 결혼한 채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이전과 같은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나이 때문이겠죠. 선생님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간단한 검사들을 진행했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장 전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3주 뒤 그는 병원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왼쪽 전하행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었죠. 흔히 과부제족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동맥입니다. 그날 밤 그는 병상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성문제인 줄 알고 병원 왔는데 가슴속에 폭탄이 있었네요. 대부분의 남성은 알지 못합니다. 음경의 동맥은 심장보다 훨씬 가늘고 훨씬 먼저 막히기 쉽습니다. 그곳으로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심장과 뇌로 향하는 더 굵은 혈관들 역시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발기부전은 종종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몸이 조용히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는 너무 큽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일반 약국에서 약을 샀거나 단순한 스트레스,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이 혈압은 위험 수치로 높아지고 혈관은 막혀가며 당뇨는 발견되지 않은 채 진행됩니다. 이들은 뇌졸중으로 마비되거나 수면 중 심근경색을 겪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을 줍니다.
남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아 이미지가 손상되며 관계를 추구하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파트너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친밀함을 회피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느끼고 과거의 자신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기능의 변화는 몸이 도와달라고 조용히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비극은 그 작은 속삭임을 대부분이 무시하다가 나중에야 비명을 듣고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남성들에게 꼭 말합니다. 몸에 변화가 생겼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똑똑하게 대응하세요. 심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의 그 어색한 병원 방문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치료하면 많은 경우 상태는 개선됩니다. 혈류장애,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등이 해결되면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70대에 접어든 남성 중에는 자신이 다시 45세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몸에 영향을 준다면 그보다 더 미묘하고 중요한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기억, 그리고 촉각 안에 숨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대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만 가장 치유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성관계는 공허하고 단절되며 때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은 단지 신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치유제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지 육체가 아니라 마음 깊이 연결되었던 그 누군가, 그 사람의 손길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던 그 순간을요. 많은 남성들에게 그런 경험은 드물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드물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친밀감은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사라지면 단지 즐거움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훨씬 큽니다. 저는 70대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본 적이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인생을 일군강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년 동안 누구와도 가까워진 적이 없어요. 성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요. 그들은 성에 굶주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갈망하는 건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진정으로 만져주는 그 감정입니다.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천천히 침식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74세의 최진수 씨가 저를 찾아온 이유도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감각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고 그 뒤로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웃음, 손길, 유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정적 고립은 우울증, 불면증,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리고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들어본 적 없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친밀감은 감정의 약입니다. 파트너와의 신체적 접촉이든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행위든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기분 조절,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면역 기능 강화, 심장 질환 예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친밀감을 잃는다는 것은 건강의 중요한 축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스스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연결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믿고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며 취약함은 감춰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손길을 피하고 감정을 눌러 담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대가는 크고 분명합니다. 우울 위험 증가, 코르티솔 수치 상승, 면역 기능 약화, 혈압 상승,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고립감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한 채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한 채 10년을 5년 만에 늙어가는 남성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을 잃어버린 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결혼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남성은 결혼했지만 배우자와 감정적으로는 수십 년째 단절된 상태입니다. 또 어떤 이는 혼자 살지만 친구와의 대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여정을 통해 풍요로운 감정 세계를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입니다. 이것 없이는 당신은 텅 빈 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직면하기 힘든 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요즘 사람들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스킨십에 무관심해졌거나 애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조용히 감정적 기아 상태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설령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연결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강력한 건강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 스스로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 혹은 단순히 나는 가까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작은 용기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 기쁨, 평온함,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은 청춘이 지나간 뒤에 오기도 합니다. 거칠애가 사라지고 가면이 벗겨진 진짜 인간의 사랑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이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나이도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들여다보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기대치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포르노와 비현실적인 기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노년 남성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주제를 입에 올리지 않지만 거의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외롭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 그들은 조용히 그것을 찾습니다. 빠르고 비밀스럽고 손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르노입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하며 본 바로는 이것이야말로 남성의 자신감과 친밀함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신체 변화가 시작될 때 흥분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가끔 기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남성들은 파트너와의 노력을 멈추고 조용히 환상 속으로 숨습니다. 애정을 요구하지 않고 함께하려는 노력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화면 앞에서 스스로 이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화면 속 영상은 그들의 사고방식, 감정, 기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71세의 김진우 씨는 은퇴한 해군 출신이었고 강한 자부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 4년 동안 아내와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서로 멀어졌다고 말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며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포르노를 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도피였지만 점점 진짜 친밀함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화면 속 여성과 현실 속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 속도, 소리는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지루해졌고 짜증이 났으며 결국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포르노가 가져오는 조용한 비용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뇌는 인공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완벽한 몸, 끊임없는 새로움, 감정 없는 관계, 그런 자극을 반복해서 접하면 예전엔 소중했던 인간적인 접촉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짜증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도파민 경로가 바뀌면서 단순한 촉감만으로는 흥분하기 어려워지고 어떤 이는 화면 없이는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며 어떤 이는 성적 흥미 자체를 잃게 됩니다. 가장 큰 상처는 안에서 벌어집니다. 자신감, 유대감, 자존감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뇌에 가짜를 먹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포르노 때문에 깨진 부부관계를 여럿 봤습니다. 외도나 병 때문이 아닙니다. 몇 년씩 이어진 디지털 단절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스스로의 몸에조차 멀어지고 자극 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혼자 갇히며 자신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포르노는 단지 성적 반응만이 아니라 기대치를 바꿉니다. 끊임없는 새로움, 빠른 자극, 감정 없는 즐거움을 요구하는 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느리며 어지럽고 감정적이며 신뢰와 대화, 함께 있는 순간에 기반합니다. 영상처럼 즉각적인 쾌감은 없지만 더 깊고 오래가며 인간적이고 진정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오랜 습관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과 지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인식, 파트너와의 깊은 유대감,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흥분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과 환상이 아닌 존재와 연결을 통해 생겨나는 자신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조용한 단절 속에 있다면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다시 선택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 변화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할 때 저지르는 위험한 타이밍, 실수입니다. 이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관계, 자존심,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밀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5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관계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아직 괜찮다 하는 자신감이 올라올 때입니다. 나이가 든 남성에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감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았을 때, 오래된 친구가 아직 정정하네라고 말했을 때, 혹은 오랜만에 누군가가 마음을 흔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위험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파트너에게, 아니면 세월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여전히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계획도 없이, 속도 조절도 없이, 아무런 경계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몸은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자존심 하나로 너무 빨리, 너무 무리하게 몸을 몰아붙입니다. 와인을 조금 더 마시고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을 거르고 약국에서 산 기능 강화제를 먹은 뒤 침실로 들어섭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듯 말이죠. 하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고 혈압은 상승하고 호흡은 얕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몸이 강제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4세의 박재윤 씨는 유쾌하고 매력 있는 분이었고 얼마 전부터 젊은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따라가려면 체력이 좋아야겠어요. 저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심장이 예전 같지 않으며 성관계는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한계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2주 후 박 씨는 호텔 객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은 당황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날 밤의 강도와 압박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성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이 들면은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남성이 무모하게 자신을 증명하려 들면 그 대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전신이 동원되는 활동입니다. 심박수는 증가하고 혈관은 확장되며 호흡은 깊어집니다. 이는 마치 언덕을 오르는 운동과 같습니다. 심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언덕은 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던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는 미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은 평온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잘못은 욕망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무시한 데 있습니다. 경험보다 자존심을 우선한 실수, 동반자가 아닌 관객처럼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성관계가 연결이 아닌 공연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친밀함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매력 없고 약해졌으며 무능해졌다는 두려움은 많은 남성들을 무리한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자존심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사랑했고 이겨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지금 여기에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노화를 싸움이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침실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연결을 위한 것인지, 통제를 위한 것인지,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그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압박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 있고 현재에 머무르는 선택은 더 깊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 수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5가지 비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들은 많은 남성의 기쁨과 생기를 조용히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변화는 삶을 다르게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알게 된 이 진실들은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중요한 진실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요령이나 팁이 아닙니다. 조용히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이 진실들은 건강과 사랑, 생기를 지켜내며 나이 들어가는 이들과 파트너와의 관계, 자신의 몸,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이들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오랜 시간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이 들매 진짜 어려움은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의 무게라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병원을 찾으며 자신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부끄럽고 흔치 않고 혹시 내 잘못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모든 변화가 그렇듯 필요한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함께 풀어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이라는 오래된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5살처럼 아무 계획 없이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좌절과 위험을 부르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의도적인 친밀감은 더 깊고 따뜻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많은 남성들이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성적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피가 더 이상 그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건 심장이나 뇌로도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친밀감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상실이나 후회, 자존심 때문에 감정의 층을 차단한 순간 남성은 늙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의해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포르노와 현실 왜곡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움의 대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진짜 연결과 충만함을 빼앗는 뇌의 재배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젊다고 믿고 무리할 때입니다. 준비 없이, 주의 없이 밀어붙이는 단 한 번의 선택이 건강과 관계, 때로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존심 대신 현재를 선택한다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셨나요? 혹시 말 못할 고민 속에서 혼자였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거겠지 하고 체념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단순히 몸과 친밀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연결하고 회복하고 당신의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지 점점 희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강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장을 써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친밀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가치가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혹은 불편했더라도 희망을 느끼게 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의사와 상의하세요. 상담을 예약하고 질문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가 지나갔다고 믿는 그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을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치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저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듣는 용기를 가진 이들입니다. 지금 당신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을 이어가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다는 걸, 여전히 듣고 있다는 걸, 여전히 성장하고자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저는 당신처럼 진실을 찾고자 하는 남성들을 위해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침묵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고 지혜와 용기로 남은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